한국과 일본의 극명한 코로나 대응 차이에 세계 언론의 보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28일 블룸버그는 일본에 들인 백신 접종이 올림픽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를 긴급 타진했습니다. 일본 국민 1.1%만이 백신을 맞아 OECD 국가에서 꼴찌를 하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300만 명 접종에 5.8% 비율을 보인 한국보다도 훨씬 늦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나 태국 등 저소득 국가들에게만 약간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블룸버거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있고 지방선거와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치권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의아해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긴 하지만 일본 정부의 분배와 접종이 서투르다고도 지적했죠.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의 백신 접종을 떠넘겨 엉망인 시스템을 보였습니다. 뒤늦게 도쿄 시내 정부청사에서 다음 달부터 하루 1만 명 규모 접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백신 보급 39일째인 지난 5일 100만 명이 접종을 받았고 보름 후 200만 명이 넘어서더니 일주일 만에 300만 명이 접종해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수백 곳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접종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전 예약자 중 미접종자 비율이 0.68%로 매우 낮아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백신 확보에만 7조 원 이상의 돈을 썼지만 정작 받은 양도 얼마 되지 않죠. 급한 마음에 계약을 해 바가지를 썼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2025년까지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백신에 1,57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2022년 말쯤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접종을 하고 부스터샷은 2년마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까지는 백신 부족 사태로 가격이 비싸 전 세계가 540억 달러를 쓰지만 2025년이면 백신 양과 경쟁 증가로 11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최고점인 초창기에 최대 물량을 계약해 호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루 5,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공포에도 떨고 있습니다. 오사카와 도쿄에서는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도쿄에서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온 것은 3개월 만의 일입니다. 한국이 누적 확진자 12만 명에 누적 사망자 1,800명을 보였다면 일본은 그 5배 정도인 확진자 57만 명에 사망자 1만 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간사이에서 80%, 도쿄에서 40%, 아이치에서 60% 비중으로 발견되고 있는 중이지요. 감염 확산 소식에 일본인들은 순식간에 5천 건 이상의 댓글을 달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위해 간호사 500명을 차출하고 참가 선수를 위한 지정병원 30곳을 확보하겠다고 하자 또 한 번 난리가 났고요. 의료 붕괴가 나고 있는데 올림픽을 위한 병상이나 간호사 확보라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일본은 끝났다. 총리는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IOC에 맡겨버렸다는 반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림픽 때 200개국에서 선수와 관계자 6만 명 정도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와 영국 언론 등이 중지할 때가 됐다는 기사를 연속해서 싣고 있는 중이죠. 도쿄올림픽이 변이 바이러스의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딴 영국의 조정 영웅도 2024년으로 연기를 제안했고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슨도 불참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차, 2차 긴급 사태 선언 때 7주를 넘겼지만 이번에 17일만 선언한 것도 올림픽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7일 동안 효과가 있을 것 같냐는 설문조사를 하는 중인데 86%가 효과 없음이라고 답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 나온 한국 관련 최근 뉴스 하나가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센터 국장이 한국을 mRNA 백신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기에 아시아 전체를 위한 백신 생산국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말입니다. mRNA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쓰고 있는 기술이죠. 한국 정부도 화이자와 모더나 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 있을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의 백신 허브국 지정이 의제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알려줄 리가 없다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허브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27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미국에서 백신을 생산해 세계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는 게 나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 면제는 백신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전 세계 요구를 미국이 외면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미 인구의 40% 정도가 백신을 한 번씩 맞았지만 100여 개가 넘는 나라는 아직도 백신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다급해진 것은 최근 인도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루 확진자 30만 명 이상이 발생하자 러시아와 친밀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일 모디 총리는 오늘 내 친구 푸틴 대통령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전화회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외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열기로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쿼드국 인도가 러시아와 가까워지니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2천만 회 정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인도로 보내겠다며 달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5월 1일부터 스푸트니크를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양과 생산국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태국마저 스푸트니크를 3,500만 회 추가 조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내놓지 않자 러시아 백신을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스푸트니크는 61개국에서 승인됐으며 유럽에서도 사전 검토되고 있습니다. 29일 한국식약처도 스푸트니크와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사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는 한국 기업이 6억 5천만 도즈 생산을 맡았는데 1조 원 이상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회당 10달러 정도로 싼 편인데도 높은 이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노바백스 백신을 한국이 생산하기로 한 것도 초대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가 26일 안동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을 확인했고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노바백스는 기술 이전 방식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생산자가 물품 판매를 결정할 수 있어 한국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노바백스 백신 확보를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직접 계약을 한 것도 이 때문이죠. 노바백스 백신은 냉장 유통이 가능하고 원액 상태로 최대 2년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3분기 이내 최대 2천만 회가 공급될 예정이지요. 노바백스의 3상 결과는 96.4%의 효과를 보였고 영국 변이의 86%, 남아공 변이에는 55%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화이자는 한국의 공급을 늘리겠다며 지속적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4천만 회 물량을 서둘러 계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화이자는 당초 올해 목표보다 배 이상 늘린 30억 회 생산을 추진 중이고 모더나도 내년 생산 목표를 배로 늘려 30억 회분으로 상향한 상태입니다. 생산 목표가 높다 보니 한국에게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